나이가 드니까 마음이 약해진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죠? 이 마음이 약해져서 더 쉽게 마음의 병에 걸리는 것은 아닌지 지금부터 이거 꼭 점검해 봐야 할 마음의 병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왔다 갔다 한다는 공포의 공황장애. 성인들 중에서 공황 발작을 경험한 경우는 30%까지 보고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번 반복되면 온몸이 마비되는 증세도 있고 정말 죽을 것 같다고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더 무서운 만성병이 될 수 있다는 거. 화병이 진짜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화병이면 아빠, 자식들한테 이제 화병이 이렇게 전이 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화병에 걸리게 되면 소화기 장애뿐만이 아니라 염증성 질환이라든지 감염성 질환 이런 것에 이제 노출되고 발생할 이제 위험성이 높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마음이 아프면 이걸 어떻게 예방하고 치료를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비결을 공개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병이 이렇게 중요하고 심각한 신체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까지 몸에만 신경을 썼을까요?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보이는 것을 믿기가 더 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명확하게 보이고 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더 믿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마음의 병의 문제는 조금 더 이렇게 간과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 이상으로 응급실을 찾았다가 신경성이라는 얘기를 듣거나 정신과에 한번 가보세요. 이런 말을 듣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 심장병의 가면을 쓴 마음의 병, 바로 공황장애입니다. 자, 서재울 원장님, 공황장애라는 게 정확히 어떤 병입니까? 네, 공황에 나온 것처럼 이제 공포스럽고 좀 당황스러운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한 이제 처치를 잘 못하는 거, 대처를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 때 그 상황이 정확하다면 피하는 게 맞죠. 예를 들어서 뜨거운 물이 있어서 손을 닿았다면 그게 뜨겁다고 느껴서 손을 빼는 거는 우리한테 꼭 필요한 그런 반응이지 않습니까? 뜨겁지도 않은데 이걸 뜨겁다고 느낀다는 게 문제가 되겠죠. 본인이 만들어낸 어떤 그런 상황인 거예요. 객관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공황장애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뇌를 바로 작동시키게 하는 치료를 사실은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원장님, 공황장애, 이게 그렇게 흔한 건가요? 예, 알려지기는 이제 최근에 많이 알려졌잖아요. 이렇게 유명인들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 이제 스스로 고백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예전부터 이제 굉장히 흔하게 있었고요. 어떤 연구 보고를 보면 이렇게 성인들 중에서 그런 공황 발작을 경험한 경우는 30%까지 보고가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공황장애. 이제 이거 더 이상 남 얘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가족 중에도 공황장애 증상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하일성 씨도 공황장애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고요? 그렇죠. 저는 심근경색이 와서 수술받고 난 다음에 공황장애 때문에 굉장히 고생했어요. 아니, 공황장애라는 게 본인이 그렇게 느껴서 오나요? 네. 그게 쉽지가 않을 텐데 증상이 어떠셨어요? 그냥 이게 우울증도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이제 활동을 많이 했잖아요. 활발하게.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모든 활동이 다 정지가 된 거예요. 그렇지.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 예전과 같이 활동할 수 있을까 하는 이제 생각부터 시작이 되니까 맞아. 우울증 비슷하게 말이 없어지기 시작하더라고, 처음에. 그다음에는 뭐가 무섭냐면은 내가 잠을 자도 잠을 못 자요. 눈 감고 내일 못 일어날 것 같아. 그다음에는 이 사우나를 가잖아요. 그 사우나 목욕탕 문을 딱 열고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닫고 바깥에 나와 앉아 있어요. 어머. 사람이 없으면 못 들어가요. 그렇지. 왜냐면 내가 쓰러지면은 누가 해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나하고 똑같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묘하게 바깥에 있으면 불안하고 병원에 가 있으면 그렇게 편해요. 그래서 동네 병원에 병실 하나를
그 원장님한테 얘기해가지고 그 새벽에도 막 이상해지면은 병원에 가서 자면 잠을 잘 자요. 왜냐하면 내가 죽을 일은 없잖아요.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말씀하시기를 병원 뭐 입원실 하나 빌려놓고 그렇게 하실 정도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실제로 그냥 기분상으로 느끼기에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신체적으로도 병원에 가면 신체적으로 변화가 이게 있었어요? 이 심장이 뛰고 답답해지고 내가 과거에 심근경색이 왔던 그 증세가 또 나와요. 그러다 병원에 그 가면 병원에 가면 그 싹 가라앉아요. 지금은 안 그러시죠? 네,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이제 술로 이기죠, 그거를. 그렇죠. 그건 이제 농담이고 그 공황장애라는 게요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근데 선생님 그게 우울증하고도 연관이 됩니까? 예, 이제 공황장애가 심해지면 갑자기 이제 엄청난 공포감이 몰려와요. 마치 이제 죽을 것 같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실제로 환자분들은 그때 정말 죽을 것 같다고 느끼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심장도 굉장히 빨리 뛰고 또 가슴도 이제 굉장히 먹먹해지거나 막 아파지고 온몸이 마비되는 증세도 있고 온몸이 떨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몇 번 경험하신 분들은 이제 그런 게 언제 또 올까 이제 불안한 거예요. 그걸 또 예기 불안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예기 불안 때문에 이제 뭐 어떤 활동들을 잘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공황장애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이런 이제 공황 발작이 일어났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아주 심각한 신체적인 증상도 오고 또 정말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끼지만 실제로는 이것 때문에 이제 사람이 죽거나 뭐 이상해지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는 게 이제 예,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치료에서. 근데 그거를 환자분한테 이제 확신시키는 게 사실은 치료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거는 그냥 낮에 꾸는 악몽일 뿐이다. 절대로 당신한테 어떤 변화도 초래하지 않는다. 혹시라도 당신이 이것 때문에 잘못되면 굉장히 영광이다. 인류 최초로 공황장애로 돌아가시는 거니까 굉장히 영광이니까 제가 그 사례보고하게 꼭 알려달라 이런 식의 이제 농담도 하고 그러는데요. 절대로 이것이 그 사람한테 어떤 예, 피해를 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확신하기까지가 굉장히 오래 걸려요. 예. 근데 그게 그러니까 환장하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내가 공황장애를 일으킬 때는 저 주위 사람들이나 가족들이 굉장히 걱정이 돼서 같이 병원에 가는데 병원에 들어가면 멀쩡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너 번 그러다 보니까 아유 저거 또 그러나 보다 그러고 깨병 아니야 막 이러면.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더 환장하겠더라고요. 나는 죽겠는데. 그 가장 특징적인 게 보통 이제 10분 정도의 그 증상이 초고조를 이루었다가 1시간 내에 사라지는 게 이제 공황장애의 특징입니다. 보통 20-30분 가거든요. 그래서 응급실을 가셨다가 이제 검사 몇 개 하고 나면 멀쩡해져서 나올 때는 이제 괜찮아지니까 보통 이제 정신과로 트랜스퍼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죠. 네. 정신력 때문이라고 흔히들 말하는데 도대체 왜 걸리는 겁니까? 예, 이제 그렇게들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공황장애는 절대로 정신력이나 어떤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 어떤 뇌 기능상의 이제 일시적인 어떤 그 교란이 오는 거죠. 이제 우리가 뭔가 위험에 처하게 됐을 때 이렇게 어떤 경보를 발하는 장치가 있거든요. 이제 뭐 여러 개가 있지만 대표적인 게 이제 청반핵이라고 하는 건데 거기서 이렇게 위험 상황이다, 온몸 긴장해라 이렇게 전투 명령, 이제 전투 태세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건데 이게 실제 전투 상황이거나 굉장히 이제 그 어떤 위험한 상황이 아닌 데서 그런 게 이제 경보가 이렇게 발령이 나면 네. 온몸이 이제 어떤 공황 발작 상태에 빠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왜 이런 뇌 경보 장치가 오작동을 일으키는가? 그거는 사실은 아주 명확한 원인은 아직 잘 모르고요. 근데 이제 많이 연관성이 있는 것이 과도한 스트레스, 또 이제 극심한 피로, 또 이제 아주 끔찍한 일을 당한 이후에 뭐 이런 사건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이 이제 오작동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쉽게 오작동을 잘 하는 그런 이제 어떤 가족력이 있는 분들도 또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예. 그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이제 많이 뭐 공황장애를 앓고 계신 분들은 이제 많이 주위에서도 보고 듣고 예, 예. 하잖아요. 근데 이게 특별히 다른 마음의 병보다 좀 더 위험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서요? 이거를 마음의 병으로 어떤 인식을 못하고 이제 자꾸 심장이라든가 어떤 신체적인 병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제 치료가 늦어질 수 있고요. 늦어지다 보면 이게 만성화되고 또 뭐 다른 합병이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몇 년 전부터인가 공황장애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이게 갑자기 늘어난 병입니까? 이 자료에 따르면은요. 네. 최근에 그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환자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06년에 한 3만 5천 명 정도였던 환자가 2011년, 그러니까 5년 만에 5만 9천 명으로 급증한 거죠, 사실. 근데 이제 환자군을 분석을 해보면 40대가 한 28.7%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에 이제 50대가 23.4% 정도, 그다음에 30대가 한 20%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남성의 경우가 이제 한 30, 40대 환자, 여성의 경우가 한 50대에서 한 70대 환자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혹시 특별히 공황장애에 더 잘 걸리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이 공황장애에 더 잘 걸린다.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이론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예. 공황장애에 조금 더 잘 걸리는 성격들이 있다고 합니다. 성격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는 그 유명 그 연예인분들을 이제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김구라 씨, 이경규 씨 평소에 뭐 굉장히 강하고 독한 이미지였는데 공황장애라고 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예. 이제 김구라 씨나 이경규 씨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굉장히 이제 호탕하고 또 독설도 잘하시고 뭐 그런 걸로 굉장히 유명하시죠. 그런 두 분이 이제 공황장애를 겪고 있다고 해서 놀라신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오히려 이런 분들이 정신과 외래에 가장 많은 타입의 어떤 스트레스 과잉형 공황장애 환자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아니 스트레스를 안 받을 것 같잖아요, 그분들이. 그런데 왜 스트레스 때문에 공황장애가 온다는 건가요? 예, 스트레스를 이제 안 받을 것 같은데 이분들이 왜 그 공황장애에 걸리게 되냐면 결국은 이제 자기의 한계치와 스트레스의 총량관의 문제 그 사이의 문제거든요. 예. 아무리 자기가 튼튼해도 스트레스의 양이 더 자기가 참아낼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버리면 당연히 그 스트레스에 지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흔히 외강내유라고 하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강해 보이지만 속은 네. 또 여리디 여린 분들. 그런 유형의 분들은 또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한계치 내로 이제 스트레스의 총량을 줄이는 것. 말하자면 삶에 좀 여유를 갖는 것이 이분들의 어떤 스트레스를 좀 해결하고 또 어떤 마음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근본적인 어떤 치유책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그게 신경성하고 비슷한 얘기인 것 같은데 본인의 비슷합니다. 스트레스 총량을 어떻게 압니까, 개인이? 그렇죠. 마음의 병은 그런 어떤 신호로서 작용도 해요. 내가 어떤 병이 왔다. 그러면 확실히 그 한계치는 넘어간 거죠. 그러면 적어도 그 라인 이하로 떨어뜨려야 돼요. 맞습니다. 이 저 김장훈 씨가 공황장애를 아주 오래 심하게 앓고 있다는 건 참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어떤 특징이 있는 겁니까? 이제 김장훈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연할 때 이분의 어떤 성격적인 특성이 좀 드러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이렇게 완벽주의자라고 하시거든요. 연습도 되게 많이 하시고 또 이렇게 꼼꼼히 챙기시고. 근데 이렇게 이제 완벽을 추구하는 성격에서 공황장애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완벽을 추구한다는 거는 그 기준에 이렇게 도달하지 못하면은 완벽하게 뭐가 처리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럴 때 이제 막 굉장히 불안감도 느끼고 또 심하게 막 자기 환멸감도 느끼고 이러면서 뭐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 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평소에 그 완벽주의자적인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본인에게 좀 더 관대하고 어떤 여유로운 마음 이런 거를 가지려고 자꾸 노력을 좀 해야 되겠네요. 뭐 일부러 실수도 좀 한다든가 이렇게 좀 틈을 보인다거나 그런 네네. 것도 예, 바로 있어야 정답입니다. 될까요? 예. 그러니까 이런 완벽주의인 분들은 어떤 그런 자기 일에 대한 기준이 너무 높은 거잖아요. 그 기준을 좀 낮추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성격은 다르지만 공황장애가 이제 발생하는 기전은 그렇거든요. 그 스트레스의 한계치라는 것들이 누구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스트레스의 한계치보다 너무 많았을 때 스트레스가 공황장애나 여러 가지 마음의 병이 올 수 있는 거죠. 스트레스 과잉형 같은 경우에는 한계치는 좀 높을지라도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공황장애가 올 수 있고요. 이제 완벽주의라든지 아니면 너무 착한 이미지를 이렇게 가꾸려고 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스트레스의 한계치가 조금 너무 낮은 것일 수도 있죠. 그래서 총량이 너무 많다면 스트레스에 총량이 너무 많다면 그거를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 이제 그 한계치가 너무 낮게 설정돼 있다면 그걸 좀 높이려는 다시 말해서 조금 여유를 가지려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치료를 당연히 받아야 되고 공황장애는 그 치료를 받으면 굉장히 이렇게 효과가 좋은 병 중에 하나입니다.